두 사건 A와 B는 독립이고, 이제 7번 문제인데요. 두 사건 A와 B는 독립이고, 어려워. 그랬을 때, 그럼 P. 자. 이런 조건과 P.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P, B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독립이라는 단어는 B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던 A가 발생할 확률은 동일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요 말이 B가 발생할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란 뜻이니까 독립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지우셔도 된다는 얘기야. 즉 다시 한번 쓰시면 독립이기 때문에 PA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런 거 있었어요. 두 사건이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독립일 때는 봐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 세모와 네모가 독립입니다. 요 녀석의 필요 충분 조건이 P 세모 곱하기 P 네모와 세모 교 네모가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을 따로따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교집합으로 연결된 녀석들을 이렇게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얘가 1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A 자리를 3분의 1로 집어넣고 나면 PB의 여사건은 양변에 3 곱하면 되니까 4분의 1이 나오고요.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B는 1에서 B의 여사건을 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이제 이런 순서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독립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가능하다. 얘도 그렇고 독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들입니다. 독립이 아닐 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독립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주어지면 조금 식을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7번이었고요. 다음 문제는 28번. 자. 28번 보시면 A, B, C, D, E 6명으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에서 A, B, C, D, E, F 수학 동아리, 아주 바람직한 동아리. 그렇죠. 수학 동아리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을 때 회장 1, 부회장을 한 명씩 뽑을 때 A 또는 B가 회장으로 뽑혔을 때 A 또는 B가 회장으로 뽑혔을 때 그때 F가 부회장으로 뽑힐 확률. 아주 조건부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조건부 확률이란 아주 심플한 개념이에요. 관찰하는 대상이 제한이 걸리는 거야. 내가 어떤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수학 점수가 90점 넘은 학생을 한 뽑을 확률,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고등학교에서 그 실장이라고 하나 요새? 반회장이라고 부르니? 뭐라 부르니? 뭐라 불러? 학급에 반별로 한 명씩 있잖아, 걔네. 없어, 요새 그런 거?
반에 한 명씩 있는 거 뭐 실장이라고 불러, 뭐 회장이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회장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전체 학생 중에서 수학이 90점 넘은 학생을 뽑을 확률,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회장을 해봤던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걔가 수학이 90점 넘을 확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회장을 해봤던 애들 중에서만 한 명을 뽑는 거지. 그럼 그 학교 학생 전체를 다 관찰할 거야? 분모에 전교생 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회장을 해봤던 학생 숫자가 들어가야 돼. 즉, 역시 요런 전제 조건 확률은 이렇게 전체 관찰 대상이 좀 줄어들어. 그럼 그 관찰 대상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뽑으면 돼. 따라서 A 또는 B가 회장일 때라고 했으니까 내가 분모에 써야 되는 녀석은, 분모에 들어간 녀석은 말 그대로 A 또는 B가 회장이 되는 경우, A 또는 B가 회장이 되는 경우, 자, 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A가 회장이 될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죠. B가 회장이 될 확률 역시 6분의 1이지. 따라서 A 또는 B가 회장이 되는 건 어차피 중복은 발생할 수 없다. 그치? 회장이 A이면서 B일 순 없으니까. 그치? 그럼 A 또는 B가 회장일 확률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입니다. 그쵸? 자, 분자에 들어갈 건 뭐냐면, 그래서 A 또는 B가 회장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F가 부회장인 거. 그럼 이 말이 A가 회장, F가 부회장인 거랑 B가 회장, F가 부회장인 거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럼 봐봐. 그럼 먼저 첫 번째 A가 회장이고 F가 부회장인 거. A가 회장이 될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야. 자, 그럼 그 6분의 1 확률로 A가 회장이 됐어. 그 다음 또 부회장을 뽑아. 그럼 F가 부회장이 될 확률은 5분의 1이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B가 회장이 될 확률 역시 6분의 1이고, 그때 F가 부회장이 될 확률 역시 5분의 1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면 문제의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건 내가 확률로 푼 거고 순서상으로도 풀 수 있거든. 봐봐. 이런 순서상이 있다고 합시다. A, B라고 쓴 순서상은 A가 회장, B가 부회장이 된 걸 순서상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럼 얘랑 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시, 이런 순서상은 A가 회장, B가 부회장이 된 걸 이렇게 순서상으로 썼다고요. 그럼 이 순서상이랑 이 순서상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그럼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 때, 즉 A가 회장이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앞에 A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니까 A가 회장이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마찬가지로 B가 회장이 되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A 또는 B가 회장이 되는 경우의 수가 총 10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A 또는 B가 회장이면서 F가 부회장인 거. 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치? 두 개밖에 없지. 이건 다 합쳐서. 그치?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률로도 풀 수 있고요.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그런 좀 문제였어요. 28번이었고요. 다음 32번. 네 명의 학생 민선 집중하자. A, B, C, D가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어 네 권을 섞어 놓고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하였대.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 즉 여기가 학생, 나머지가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 교과서. 학생 A, B, C, D가 있고 A의 교과서, B의 교과서, C의 교과서, D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 이건 왜 이거는 D가 먼저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게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이거야. 그냥 나머지 세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랍니다.
야, 그럼 얘네 세 명이 이 교과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을 할 거야.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 선택하는 거 몇 개? 3개. 1개.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분모고. 그쵸? 근데 대신 분자에 들어갈 건 얘가 무조건 3명 다 전부 다 다른 학생의 교과서를 선택해야 되잖아. 누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중요해. 어차피 A는 지거 교과서가 이미 없으니까. 그러면 가능한 게 봐봐. B가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B가 C를 선택하고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죠. A는 남은 거 가져가면 되니까 상관없어. 즉 B가 C를 선택했을 땐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와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C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랑. 두 번째는 B가 D를 선택했을 땐 C는 무조건 B에 가야 돼. 자기 자신 거 선택 못하니까 A가 C 거 가야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분의 3 해서 2분의 1인데 답 뭐라고 써있니? 근데 이 문제 왜 오답 이의제기라고 써져 있냐면 얘를 고정시키지 않고 푼 사람들이 아마 좀 이의제기를 했을 거고요. 말이 조금 중의적인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뭘? 근데 이제 내 문제에 내가 느낀 뉘앙스는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 라는 거는 이제 D가 A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다른 교과서를 선택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 그런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7명 학생 중에 그 축구 시합 나갈 3명 뽑을 거야. 근데 네가 축구를 개 잘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래 전체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니 한 명 뽑고 시작하는 거지. 나머지만 뽑는 거야. 너 뽑히는 거 계산 따로 하지 않는다고. 그냥 뽑혀야 되는 거야. 오케이? 미리 이미 누군가가 뽑혀 있어. 걔네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인원 중에 2명을 이제 뽑을 확률 그런 것들만 뽑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인 것 같다라는 거야. 문제 말이. 그래서 조금 좀 말이 좀 거시기한 측면이 있어요. 자, 다음 33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더우면 얘기했어요. 내가 어제 에어컨 청소를 업체 불러가지고 에어컨 청소 싹 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제 에어컨을 처음 틀어봤는데 단점, 엄청나게 큰 단점이 하나. 여 자리에 앉은 애가 많이 시끄러울 거야. 바로 옆에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에어컨 틀었는데 실외기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그래서 에어컨 사용을 좀 최소화 시켜야 하지 않을까. 좀 틀었다가 좀 꺼놓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에어컨 청소 어제 15만원 주고 청소 싹 다 이거 겉에 필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안에 내부까지 스팀 청소로 싹 다 해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자, 2에 33번. 자, 33번 보시면 자연수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집합 A가 좀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죠. 일단 이거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부터 좀 우리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x, y는 자연수.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을 만약 3이라고 해볼게. 알았지? n을 만약 3이라고 하면 집합 A에는 x랑 y가 최대 1 이상 3 이하인 것만 순서상으로 쓸 수 있대. y좌표가 x좌표보단 커야 돼. 그리고 막대기 앞에 써져 있는 요 녀석이 원소의 모양이니까, 즉 원소 하나하나가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n이 3일 때는 얘가 1,1, 1,2, 1,3, 2,2, 2,3, 3,3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A가 3인 경우에는. 다만 Y좌표가 X좌표보다 더 크거나 같은 녀석만 순서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N이 4일 때도 이게 예를 하나 들어주면 요 집합은 1,1, 1,2 대신에 이제 4만 안 넘으면 돼. 4까지만. 이렇게.
x좌표 2인 거 2,1, 2,2, 2,1이요? 2,2, 2,3, 2,4, 3,3, 3,4, 4,3. 이렇게 10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그 순서상 10개가 지금 10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문제가, 자, 확률은 뭐 하는 거냐면 순서상이 지금 A, B래. 즉, 이 집합 A 안에서 임의로 하나 A, B를 선택한대. 선택할 때, 그때 B가 3의 배수일 때, B가 3의 배수일 때 A랑 B랑 같을 확률. 이 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n값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B가 3의 배수일 때, 즉 조건부 확률이죠. 즉 이 안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 y좌표인 B가 3의 배수인 녀석만 관찰하는 거야. 그쵸? 그럼 이 안에 몇 개 있어, 그런 게. 지금 n이 3인 경우를 예를 들면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 중에서, 즉, 그 중에서 얘네만 관찰할 거야. 그 중에서 A랑 B랑 똑같아지는 거. 몇 개 있어? 즉, n이 3일 땐 이런 조건, 이런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얘 좀, 4는 좀 너무 식상하니까 4도 한번 해볼까? 봐봐. 4도, B가 3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어? 3개밖에 없지, 그치? 그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거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3분의 1의 확률을 가져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봐봐. 이 집합이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추가가 됐거든. 그치?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네들이 추가가 됐거든? 근데 추가된 녀석의 y좌표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어차피 조건부 확률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야, 그럼 봐봐. n이 5일 때는 1,1, 1,2, 1,3, 1,5. 여기도 2,5, 3,5, 4,5, 5,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확률이 같을까 다를까 얘랑? 같아. 왜? y좌표가 3의 배수인 것의 개수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가 전체가 몇 개가 있든. 오케이? 이런 느낌이죠. 내가 어떤 학교에서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걔가 뭐 수학을 90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여학생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 그 학교에 남학생이 5명이 전학을 왔어. 이런다고 해서 그 여학생 숫자, 내가 관찰하는 학생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정도 숫자를 해볼까? 자, n이 6일 때 한번 써볼게. 알았지? n이 6일 때. 자, 그때는 집합 A가 좀 많아요. 자, 1,1 다 쓰지는 못할 거고 1,2부터 1,5 1,6까지 x좌표가 1인 거 이렇게 쭉 다 쓰고요. x좌표가 2인 건 이제 2,1부터 2,2부터 3 2,6까지 3,3부터 3,4 3,5 3,6 4, 이거는 4,4 소연아 집중하고 있지? 요만큼 있어. 그럼 이때는 B가 3의 배수인 게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어, 소영아? B가 3의 배수인 거. B가 3의 배수인 거. 말 그대로 Y좌표가 3의 배수인 거. Y좌표가 3의 배수인 거. Y좌표가 3의 배수인 거. Y좌표가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인 몇 개 있어? 자, 지금 세면 안 되고, 내가 있잖아. 이 집합을 쓰고 이런 예를 들어줬잖아. 그치? 그럼 너는 내가 이걸 씀과 동시에 너는 이걸 찾고 계셔야 돼. 알았지? 찾고 계셔야 돼. 알았지? 그런 게 집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잠깐 선생 쓸 동안 나는 쉬고 있어야지가 아니고, 오케이? 찾고 있었어? 왜 안 찾아? 즉, 몇 개 있어, 3의 배수인 거? 9개 있어. 그 중에서 A와 B가 똑같은 거 몇 개 있을까? 3개. 뭐라고? 3,3하고 6,6하고 딱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자, 그럼 n이 7일 때는 1,7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됐지. 그럼 그때 이 확률 달라, 같아, 달라. 같아, 그치? 그치? 바뀌지 않아, 그쵸? 왜? y좌표가 3의 배수인 것이 늘어나야 분모가 달라져. 전체 관찰하는 것이 달라져. 그치? 자, 근데 이렇게 그럼 숫자가 키우다 보면 확률이 막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잖아. 이렇게 달라졌을 때 확률이 9분의 1이 되는 n 값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n이 7일 때 확률 얼마라고요? 9분의 2죠. n이 8일 때 확률 얼마야? 9분의 2죠. 근데 n이 9가 되면 y좌표가 9까지 될 수 있지. 따라서 y좌표가 9인 게 추가가 되지. 잘 봐. 이제 내가 9짜리를 어떻게 쓸 건지 봐봐. 이제 대강 파악이 됐으니까 9짜리를 다 안 쓸 거야. 다 안 쓰고 필요 없는 건 안 쓰고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거. 즉 y좌표가 3의 배수인 거. 다른 게 더 있는 거야. 그냥 관찰 안 할 거니까 안 쓰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대신 4,6, 4,9, 5,6, 5,9, 6,6, 6,9에 7,9 하나, 8,9 하나, 9,9 하나. 그렇죠? 그럼 다음을 만족시키는 확률 몇 분의 몇이야? 18분의? 9분의 1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n이 9일 때랑 10일 때랑 확률이 똑같은 거 이해하시나요? y좌표가 10인 것만 추가되니까 11일 때도 마찬가지로 11일 때만 추가되니까 그렇지?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12일 땐 달라지죠. 12일 때 추가되는 것만 불러볼까? 1,12, 2,12, 1,12, 2,12, 3,12, 4,12, 5, 6, 7, 8, 9, 10, 11, 12, 12까지 총 12개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12개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전체 몇 개? 분모에 30개. 30개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거 몇 개 있을까? 4개. 9분의 1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럼 n이 13일 때도 14일 때도 안 되죠. n이 15일 때는 15개가 추가가 돼요. 왜냐면 1,15부터 15,15까지가 추가될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분모 몇 개? 45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나서 5개 되고요. 이 값이 9분의 1과 똑같습니다. n이 몇일 때? 15일 때. 그럼 15일 때 확률이 9분의 1일 때니까 몇일 때 확률도 9분의 1이야? 16일 때 확률도 9분의 1이야. 왜? y좌표가 3의 배수인 건 더 안 늘어났으니까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거지. 16일 때도 9분의 1이니까 17일 때도 9분의 1인 거야. 대신 18일 때는 y좌표가 18인 게 추가가 된 분모가 좀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달라질 겁니다. 이게 3의 배수가 커질 때마다 값이 점점 작아져. 계속 9분의 3이었잖아. 그치? 봐봐. 뭐 9분의 2였다가 뭐 9분의 1이 점점 계속 값이 작아져. 왜? 늘어나는 건 막 18개, 막 21개, 24개 이렇게 늘어나거든. 분모는 이제 뒤로 가면. 근데 분자는 계속 하나씩밖에 안 늘어나니까 분모 늘어나는 거에 비해 분자 늘어나는 게 너무 느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전체 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시키는 n값은 15, 16, 17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What?
저 순서상 개수를 찾을 때 전체 개수를 찾는 것 자체는 이 전체 개수를 찾는 것 자체는 뭐 중복조합으로 할 수 있죠. 이게 전체가 몇 개니? NH2죠 뭐. n개 중에 2개 뽑으면 작은 거 x 큰 거 y 하면 되니까 전체 개수 정도는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막 또 y좌표가 3의 배수인 것만 찾고 이러기에는 또 그럼 y를 뭐 이렇게 뭐 3k라고 이렇게 놓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거기선 어차피 좀 노가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전체 개수는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얘를 집합 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어주기 위해 그냥 한두 개 정도 써봤던 거고 이 중에 내가 만족하는 것만 찾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만족하는 것만 찾아요는 이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건 확률이니까 B가 3의 배수인 것만 써봐도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33번이었고 다음은 34번. 자, 주머니 A에는 A 주머니는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고요. 주머니 B에는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이렇게 돼 있는 6장이 들어있는데 주사위를 던졌어.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오면 A에서 한 장을 꺼낸답니다. 즉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여기서 카드를 한 장 꺼내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아니면 여기서 한 장을 꺼낸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카드에 적힌 숫자가 짝수일 때 즉 뽑은 카드가 짝수일 때 A에서 꺼낸 카드의 확률 A에서 확률. 자, 근데 그러면 얘가 분모에 들어갈 거죠. 나는 뽑은 카드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 전체 확률만 분모에 들어갈 겁니다. 이해가나요? 근데 짝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경우를 생각해봤더니 주사위를 딱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와서 A 주머니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그 녀석이 짝수일 때도 있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안 나와서 B 주머니에서 카드를 뽑았는데 짝수인 게 있어요. 그렇죠? 즉 짝수를 뽑을 수 있는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3의 배수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로. 그러면 뽑은 카드가 짝수가 될 확률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주사위 던져서 3분의 1이야. 즉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왔고 3의 배수가 나왔으면 카드는 어디서 뽑아야 돼? 그럼 A에서 뽑은 게 짝수일 확률 얼마야? 5분의 2 더하기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2.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왔으면 B주머니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녀석이 짝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즉 이건 A에서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고 B에서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야. 즉 이게 내가 관찰하고 싶은 전체지. 짝수가 나온 전체. 그럼 짝수가 나온 전체를 관찰했을 때 그 녀석 중에서 A에서 꺼냈을 확률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A에서 꺼낸 짝수고 얘는 B에서 꺼낸 짝수니까 이 값이 통째로 분자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이게 A에서 꺼낸 짝수, B에서 꺼낸 짝수. 자,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35번. 어,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4개와 흰 공 4개와 흰 공은
그 다음에 검은 공. 검은 공은 3579. 9가 적혀 있는데, 자, 이 주번에서 동시에 3개를 꺼낼 때, 3개를 꺼내. 3개 꺼낼 때,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일 때, 즉, 흰 공 2개, 검은 공 1개일 때, 그때, 검은 공에 적힌 수가 흰 공의 합보다 클 확률, 즉, 검은 공에 적힌 수가 흰 공에 적힌 합보다 커야 된답니다. 자, 그럼 분모에 들어갈 건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죠. 왜 나는 전체 상황을 다 관찰할 게 아니라 흰 공 2개, 검은 공이 하나가 나오는 상황만 관찰할 거기 때문에. 즉, 그럼 분모에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개, 흰 공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흰 공 4개 중에 2개를 뽑고요. 그 다음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그쵸? 자, 순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3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봐봐. 흰 공과 검은 공,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뽑을 건데, 여기 1, 2 뽑고, 여기 5 이렇게 뽑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그치? 이런 게 지금 경우의 수 한 가지인 거예요, 지금 알았죠? 오케이? 이런 게 지금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오케이? 여기 1, 2 들어오면, 여기 뭐 7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즉, 그럼 흰 공을 1, 2를 뽑았을 때 검은 공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야. 그쵸? 검은 공에 적혀 있는 숫자가 흰 공에 있는 두 합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그럼 흰 공에 적혀 있는 숫자가 1, 3일 때는 몇 개? 3가지. 1, 4일 때는 2가지. 그 다음 검은 공에, 흰 공에 적혀 있는 게 2, 3일 때는 몇 개? 2개. 수업 한 명 듣니? 2, 4일 때는 몇 개? 2개. 합이 6이니까 검은 공이 6보다 크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뭐 남았니? 3, 4 남았니? 3, 4일 때는 몇 개? 1가지. 즉, 이것만 관찰했잖아. 이 녀석들 중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것 중에서 내가 검은 공이 흰 공의 합보다 많아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구했다고. 여기까지 10개, 총 13개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36번. 36번 보시면 주머니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하나 있고요. 3개를 꺼냈는데 3개를 꺼낼 때 3개를 꺼내서 세 개 꺼내서 제일 작은 숫자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숫자를 B라고 하고 제일 큰 숫자를 C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3개를 꺼냈을 때 그중에 제일 작은 게 그냥 지가 알아서 A가 되는 거고요. 제일 큰 게 지가 알아서 C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일 때 A가 홀수일 확률은. 자,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인 경우의 수부터 셀 건데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 홀수를 몇 개씩 더해야 될까? 짝수 하나, 홀수 2개. 그치? 짝수 하나와 홀수 2개. 근데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을까? 뭐 또 될까? 짝수만 3개. 자, 짝수 하나, 홀수 2개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이 중에 짝수 4개, 홀수 4개 있어요. 참고로, 그쵸? 4C 1 곱하기 4C 2. 자, 얘는 짝수만 3개 뽑아야 되니까 4C 3. 즉, 이게 분모에 들어갈 값이야. 전체 A 더하기 B가 짝수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분모에 들어갈 값이고, 그럼 그 와중에, 즉, 그 와중에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인 것 중에서 A가 홀수인 거 알았지? 오케이? 조건 확률이니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두 번째로 분자에 들어갈 녀석은 A가 홀수이면서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예요. 요런 게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럼 얘가 홀수로 고정돼 있으니까 세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하나가 짝수, B가 짝수이고 C가 홀수일 때. 오케이. 그냥 이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은 두 개가 짝수 하나, 홀수 하나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자, 그럼 A로 가능한 제일 작은 숫자 얼마니? 1이지. 자, A가 1일 땐 B 더하기 C가 이게 홀수가 돼야 돼서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나와야지. 그럼 짝수는 몇 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짝수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고요. 홀수 몇 개 남았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3개 중에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두 번째 A가 2일 땐, A가 3일 땐 홀수니까, 그치? 자, 역시나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뽑혀야 돼. 그럼 짝수 중에 하나 뽑을 거야. 몇 개 중에 하나 뽑을 거야? 짝수 4개 중에? 아이, 미친놈. 3보다 큰 짝수 몇이니? 왜냐면 A가 무조건 제일 작은 숫자여야 되거든. 그럼 3보다 큰 수만 4, 5, 6, 7, 8밖에 안 남았어. 그치? 짝수 몇 개 중에 하나 뽑을 거야? 3개 중에 하나 뽑을 거고, 홀수는 몇 개 중에 하나 뽑을 거야? 2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그치? 이렇게 뽑아야 돼. 전체에서 뽑으면 안 돼. 무조건 A가 제일 작은 숫자여야 돼. 지금 A를 기준으로 풀고 있으면. 나머지 짝수 하나, 홀수 하나가 나올 때 걔보다 큰 숫자에서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자, 그럼 A가 5가 되면 이렇게밖에 안 남죠. 그럼 짝수 몇 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고, 홀수는 하나 중에 하나 뽑아야 돼. 그치? A가 7이 되면 불가능해. 그치? 제일 작은 숫자가 7인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요렇게 세 가지를 더하는 게 분자에 들어갈 값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더하는 게 분모에 들어갈 값이고요. 오케이. 굉장히 할만합니다. 우리 좀 어려운 친구들도 한두 번 좀 복습하다 보면 구조를 살펴야 돼.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며 첫 번째 분모에 들어갈 값은 무엇이며 분자에 들어갈 값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뭐 문제 있어요? 답지 잘못된 것 같아서. 답지가 잘못됐어요? 저 B 값 있잖아요. 네, 뒤에 짝수 계산한 저 4씨, 3씨, 2씨 그렇게 나왔습니다. 몇 번이지, 이 문제가? 36번이었네. 아니, 근데 잘 풀었는데? 뭐 문제 될 거 없어. 잘 풀었어. 다음 39번. 자, 좀 덥나? 에어컨 좀 틀어볼까? 근데 이게 에어컨이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탱크 지나가는 정도의 소리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켜졌어. 지금 실외기 켜진 거야. 왜 시골에서 그 가스 틀어놓으면 뒤에도 윙윙 돌아가는 거 있잖아. 집에도 냉장고 소리도 나고 하잖아. 지금 제가 냉장고 옆에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세게 틀어놨다가 수업 시간에 끄고 좀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조금만 틀어볼까? 꺼볼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틀자 우리. 잠도 깨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좀만 시원해지면 바로 끌게요. 아니면이 아니구나.
이게 시래기가 같이 쓰는 걸 텐데. 여기 밖에도 에어컨이 하나 더 있는데 시래기 한 대로 같이 쓰는 걸 거거든. 얼트로도 선풍기를 하나 사서 틀어놔야 되나. 자, 39번 봅시다.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낸답니다. 3개를 꺼내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MN이라고 합니다. 즉 3개 꺼냈을 때 흰 공 M개, 검은 공 N개라고 한대요. 그때 우리 문제가 그럼 2M 이거일 때 흰 공 개수가 2일 확률. 봐봐, 좀 구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전체 상황은 얘를 만족하는 상황. 근데 이게, 야 봐봐, 3개를 꺼내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관찰할 거니까 3개, 빵개, 2개, 1개, 1개, 2개, 빵개, 3개 이렇게밖에 없어. 그치? M하고 N을 합치면 무조건 3개여야 돼. 그럼 그 중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자, 얘는 M 값이 3이고 N 값이 빵이라는 건데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해 안 해? 해 안 해? 하죠? 합니다. M 값이 3이고 N 값이 0.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만 아니면 돼. 즉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자, 흰 공, 빵개, 검은 공 3개만 아니면 돼. 물론 그럼 이 케이스 찾아 다 더해도 되지만 전체 케이스, 전체 7개에서 3개를 뽑을 때 그 중에서 얘가 나오는 것만 빼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6건 이용해서. 즉 검은 공만 3개 뽑는 거, 검은 공만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것만 아니면 되니까 이게 분모에 들어갈 값이에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역시나 그냥 흰 공 2개일 확률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 중에서 흰 공 2개일 확률. 그치? 그니까 이거 찾으란 얘기야. 그쵸? 이해됐니? 그렇잖아. 왜 흰 공 2개니까 이거 찾으란 얘기야. 그쵸? 즉 얘가 분자에 들어갈 확률인 거야. 그럼 흰 공 몇 개 중에 2개 뽑아야 돼? 3개 중에 2개를 뽑고요. 검은 공은 몇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의 조건 방률이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다 44번. 이 주사위 갖다 던져서 이렇게 게임을 좀 해보고 싶네. 게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 문제 244. 자, 주사위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만약에 주사위가 5 이상이 나오면 (5) 이상이 나왔어. 즉 yes. 그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한대. 오케이? 5 이상이 나왔어. 근데 5 이상이 안 나왔어. 그럼 주사위 한 번 더 던진대. 그치? 주사위를 다시 던져서 이번엔 나온 눈의 수가 점수래. 즉 두 번째는 뭐가 나오든 그냥 그 숫자가 점수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던져서 3이 나와서 다시 던졌는데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왔어. 그럼 몇 점이야? 효야 몇 점이야? 첫 번째 던져서 3이 나왔어. 그래서 다시 던졌어. 근데 1이 나왔다. 그럼 최종 몇 점이야?
자, 다시. 자, 룰 잘 알려드릴게.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 나오면 그 5 이상 나온 숫자가 그대로 점수. 근데 5 이상이 안 나오면 다시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점수. 즉, 다시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점수가 그냥 그게 무조건 점수인 거예요. 첫 번째가 3이었어. 근데 다시 던졌어. 두 번째 던져서 2가 나왔어. 그럼 3점 높은 거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두 번째 던진 2점이 점수란 얘기야. 근데 첫 번째 주사위 던졌어. 6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그리고 점수는 몇 점? 6점 그냥 가져간다.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어떤 애가 5점을 가져갔대. 자, 5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까? 첫 번째에서 바로 그냥 5가 딱 나와버리는 거지. 아니면 첫 번째에서 5 이상이 안 나오고 두 번째에서 5가 나와버리면 그래도 5점을 가져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봐봐. 우리 문제가 뭐 하는 거냐면 시행의 결과가, 즉 점수가 5점 이상일 때 점수가 5점일 때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을 구하래. 뭐 5점 이상이라는 거는 5 또는 6점이야. 그치? 6점. 5점 아니면 6점이 5 이상인 거잖아. 주사위 던질 거니까. 자, 그럼 역시나 말했지만 그럼 5점 이상을 받는 케이스가 한 번만 던져서 5점 이상일 수도 있고 두 번 던져서 5점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분모에 들어갈 건 5점 이상을 받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5점 이상을 받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5점 이상을 받는 케이스가 바로 5점 이상을 받으려면 주사위 던져서 5 또는 6이 나와야 돼. 확률 얼마? 3분의 1입니다. 6분의 2니까요. 자, 더하기. 주사위를 두 번째 5점 이상 받으려면 첫 번째에서 5점 미만이 나와야 돼. 1, 2, 3, 4가 나와야 되지. 그치? 확률 얼마? 3분의 2. 그쵸, 성현아? 성현아? 자, 그 다음 그럼 두 번째 던져서 5점 이상 받으려면 확률 얼마, 성현아? 뭐라고? 6분의 2. 그쵸? 3분의 1이라고 쓸게요. 알았죠? 자, 이게 즉 한 번만 던져서 5점 이상을 받는 것과 두 번 던져서 5점 이상을 받는 거야. 그치? 즉 나는 이것만 관찰할 거고 이 중에서 한 번 던져서 5점 이상 받을 확률, 앞에 있는 녀석이 분자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쵸? 둥둥둥둥. 자, 짜짜짜.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65번. 나 왜 이렇게 춥냐? 리모컨이 잘 안 돼. 거의 뭐. 이름만 리모컨만 있지. 거의 앞에 가서 해야 돼. 자, 65번. 자, A역에서 와, 씨, 엄청 조용해. 그냥 그렇다고 시력이 꺼지니까 조용하다고. 자, A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역을 거치지 않고 B역만을 거쳐서 C역으로 가는 거지. 즉 A에서 B만 거치고 그 다음 바로 C로 간대요. 뭐라고?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간다고? B역하고 또 어디 거친대? 그래서 어디에 도착한대? C역을 거쳐서 C에 도착한대? B에 거쳐서 C에 도착한대? 집중해라. 자, A에서 비어있는 기차에 처음에 90명, 남자 90명, 여자 60명이 탔대. 총 150명이 탔어요. 그래서 B역에서는 남자 18명, 여자 12명이 탑승하고, 내리고, 남자 60명, 여자 60명이 다시 탔대. 다시 타서 C역으로 이동했대.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도중에 랜덤으로 선택한 승객이 여자였을 때, 이 승객이 A에서 승차한 승객의 확률. 자, 그럼 현재 상황은 나는 B에서 C를 가는 도중에를 관찰할 거지, 그치? 봐봐. B에서 C를 가는 도중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안에는 네 가지 종류의
그 승객이 있어요. 즉, 4가지 종류의 승객이 있는데, 어떻게 4가지 종류의 승객이 있냐면, A에서 탑승한 남자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에서 탑승한 여자도 있고요. B에서 탑승한 남자가 있고요. B에서 탑승한 여자가 있을 겁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치? 그럼 B에서는 몇 명 또 아까 내렸다는 거야. 그것까지 감안해야 돼. 자, 그런데 A에서 탑승한 남자는 그럼 처음에는 90명이 탔다가 18명이 내렸어요. 알았죠? 그럼 A에서 탑승한 남자는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몇 명? 72명. 여기까지 오케이? B에서 C를 가는 와중에, 그쵸? A에서 탑승한 여자는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48명이 남아있고요. 여기는 둘 다 60명이 탑승을 했답니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선택한 승객이 여자였을 때, A에서 탑승했을 확률.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여자만 관찰하는 거야. 그치? 그럼 분모 얼마? 그치? 뭐 더하기 뭐 하는 거야? 48 더하기 60 한 거야. 그 중에서 분자는 A에서 탑승한 여자가 들어가야 돼. A에서 탑승한 전체가 아니라 여자 중에서 A에서 탑승한 녀석 얼마? 48. 이게 우리 문제 답입니다. 다음 68번. 자.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화 A와 영화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대요. 그 결과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봤대. 즉 영화를 안 보낸 없대. 그 다음 2개 다 보내도 있나 봐.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둘 다 보내도 있어. 근데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 여학생이 45명.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180명 중 여학생이 72명. 그러면 영화 A를 관람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얼마? 45명. 남학생이 몇 명 그럼? 105명? 그쵸?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이라니까. 150명 중에 여학생이 45명, 나머지 남학생이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영화 B를 관람한 180명 중 180명 중 여학생이 72명.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B를 관람한 학생 180명,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총 300명인데 합쳐서 300이 안 되는데? 150, 180 합치면 300이 넘네. 미안해요. 자, 봐봐. 이런 얘기죠. 봐봐. 그러면 분명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A만 관람한 학생이 있을 거야. B만 관람한 학생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A와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도 있을 거야. 그치? 우리 문제는 적어도 하나 이상 관람했다니까 둘 다 관람 안 한 애는 없는 거야, 지금. 그쵸? 자, 그럼 이때 남학생이 있고요. 이때 여학생이 있거든요. 전체 그럼 여기 있는 남학생을 합치면 전체 남학생 200명이 돼야 하고요. 여학생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100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이라는 건 A를 하고 A만은 다른 거야. 그치? 여기서 A를 관람한 애는 얘네도 A를 관람했고 얘네도 A를 관람한 거야. 그치? 스파이더맨도 봤고 아이언맨도 봤는데 아이언맨 본 사람 물어봤으면 그 둘 다 보내도 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얘네 둘을 합쳐서 총 150명이고 여기까지 오케이? 얘네 둘을 합쳐서 150명이고 그 중에 여학생이 45명이었대.
그럼 여기 여학생을 A, 여기 여학생을 B, 여기 여학생을 C라고 해볼까? 그럼 있잖아.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0이어야 되거든. 근데 A를 관람한 여학생 얘네 두 개가 합치면 45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B를 관람한 학생 중 여학생 72래. 즉 B를 관람한 애들 얘네 둘이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즉 B를 관람한 애들 쟤네 둘이야. B 더하기 C가 72래. 그럼 여기서 이거 구할 수 있어. 뭘 구할 수 있냐? B값 구할 수 있어. 그렇지? B값이 얼마여야 돼? 55여야 돼. 자, 그럼 여기서 C값도 구할 수 있어. 여기서 A부터 구해볼까? A부터. A가 더 100에 7 얼마 빼면 28? 그럼 C도 구한 거지. A 28 집어넣으면 17 맞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A만 관람한 여학생 28명 있고요. B만 관람한 여학생 55명 있고요. A, B를 모두 관람한 여학생이 17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X, Y, Z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아니 X 더하기 Z가 영화 A를 관람한 남학생이야. 그쵸? 영화 A를 관람한 남학생 몇 명 있냐? 105명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영화 B를 관람한 남학생이 Y 더하기 Z가 있고요. 영화 B를 관람한 남학생이 72명이니까 102명 있나요? 108에서 72 빼면 102 맞나요? 그쵸? 180에서 72를 빼면 그 네 번째 줄에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180명 중 여학생이 72명이라는 건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중 남학생은 180에서 72를 뺀 값이겠죠. 그렇죠? 근데 역시나 남학생 전체 숫자의 합도 당연히 200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식에서 Y 얼마? 아유,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어렵지 않아. 아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00이고 X 더하기 Z가 105면 Y가 얼마니? Y가 얼마냐고. 같이 풀게. 내가 풀고 와 인범이 잘 푸네 짝짝짝이 아니라고. 얼마라고 X? 108 아니에요? 어디가? 저 180 여기 108? 108. 그럼 여기 X 얼마? 92이라고. 그럼 X 92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Z 얼마? 13. 1.3 아니면 13. 이렇게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냐면 봐봐.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즉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건 모두 관람한 학생 숫자여야 돼. 그 중에서 그 학생이 이 학생일 확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풀게. 30분에 뭐 17 정도가 되겠죠. 다음 81번입니다. 으쌰. 왜? 8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A, B의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때 이게 있잖아. 사실 이 문제는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그림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 지금 만족시키는 점들을 원래는 이게 그림이 없어도 조건 가나 글씨만 써져 있어도 풀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이걸 실제로 찾는 거야. 봐봐. 내가 그림 안 그리고 이 조건만 써놓고 A, B는 정수이고요. 0, B, 4 마이너스 봐봐. 내가 이거 찍어볼게. 자, A가 만약에 뿔만 어차피 여기가 A가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을 집어넣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A가 0일 때부터 해볼까? 자, A가 0이야. 그럼 B는 0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라고 나와? 이 조건? 4보다 작다라고 나와. 그치? 그럼 B가 정수니까 이 안에 만족한 정수 뭐 있어? 1, 2, 3 있어. 그치? 1, 2, 3.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0,1에 찍히고 A, B가 순서상이니까 0,2에 찍히고 0,3에 찍히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또 계속 해볼까? A에다가 내가 뿔마 1 집어넣어 볼게. 어차피 플러스 1 집어넣든 마이너스 1 집어넣든 얘가 1 되니까 B는 0보다 크고 뭐 4에서 4분의 1 빼면 뭐 4분의 15 정도 되겠지, 그치? 4분의 15 넣어도 어차피 B는 1, 2, 3까지는 돼요, 그쵸? 즉 B가 1, 2, 3, 즉 A가 플러스 1,1, 1,2, B는 1, 2, 3. 즉 A가 1일 때 1, 2, 3, 마이너스 1일 때 1, 2, 3이니까 1,1, 1,2, 1,3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이렇게. A가 뿔마 2를 집어넣으면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0. B보다 크고 몇 보다 작아? 3보다 작아. 그럼 B는 뭐뭐뭐 있어? 1, 2 두 개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1하고 2 두 개밖에 없어.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1하고 2 두 개밖에 없어. A가 3일 때는, A가 뿔마 3일 때는 B의 범위가 0, B. 소영 얼마? 4에서 4분의 9 빼면 얼마야? 16에서 9 빼야 되니까 4분의 7. 그럼 B는 몇 가지? 1까지밖에 안 돼요. 그쵸? 즉 4일 때는 여기밖에 없고요. 5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즉 가능한 점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림으로. 이차함수는 뭐예요? 이차함수가 이 점을 찍는데 y는 요 녀석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점을 찍으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 저 이차함수인지 생각 못 했는데요. 그런다고 점을 못 찍는 건 아니라고.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우리 문제는 선택, 이 중에 두 점을 선택할 때 점 전체 몇 개야? 15개지. 15개에서 두 점을 선택할 건데, 그럼 두 점을 선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니까 선택한 두 점에 y좌표가 같을 때, 그렇죠? y좌표가 같을 때, 그때 y좌표가 2일 확률. 자, 그럼 분모에는 y좌표가 똑같아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지. 자, 두 점을 선택할 때 y좌표가 똑같다는 건 이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y좌표가 다 똑같아. 이 점은 y좌표가 다 1이야. 여기 있는 점 y좌표가 다 2고요. 여기 있는 점 y좌표가 다 3이야. 즉 y좌표가 1인 거 7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두 개를 고를 때 y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y좌표가 2인 거 5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y좌표가 3인 거 3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때도 있다고. 즉 이게 y좌표가 같도록 두 점을 선택하는, 다시 y좌표가 같도록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소영아, 분자에 들어갈 건 얼마? 알아 몰라. 그것만 대답해봐. 뭐? 항상 이 안에 있다. 그치? 항상 이 안에 있어. 얼마? 5C, y좌표가 2인 녀석. y좌표가, 이건 y좌표가 1로 똑같은 녀석 두 개를 뽑는 거고, y좌표가 2로 똑같은 녀석을 뽑는 거고, y좌표가 3으로 똑같은 녀석을 뽑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y좌표가 2로 같은 2인 녀석은 이 녀석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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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민성이 내가 따로 프린트를 좀 하나 뽑아줄까? 네. 보통 이렇게 적지도 않고 되게 뭔가 들을 게 없어서 안 듣는 사람의 느낌인데. 282번.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고 그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때, 한 변 길이가 3인 정육면체.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다 보면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서 이런 선분을 선택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선분은 길이가 얼마야, 그럼? 3이야. 이게 무리수야. 이건 무리수가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걸 택할 때도 있지. 그치? 이 길이 얼마야? 3루트 2야. 근데 뭐 이렇게, 왜? 3루트 2 아니야?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할 때도 있지. 이 길이 얼마?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에 다른 거 더 선택해봐. 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문제는 그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때 그 길이가 3루트 3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즉 분모에는 무리수인 선분의 길이가 개수가 다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그럼 한 변 길이가 2루트 2짜리인 선분은 몇 개가 있냐면 잘 봐. 이 정사각형 안에 2개씩 들어있어. 대각선으로. 그렇지? 근데 그런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그치? 그럼 총 몇 개야? 12개 있어. 오케이? 자,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3인 거 있잖아. 대각선이잖아, 대각선. 오케이? 대각선 니네 몇 개 그릴 수 있는지 알아, 여기서? 정육면체 대각선? 네. 정육면체 대각선 몇 개? 4개밖에 없죠. 그렇잖아. 이렇게 둘이 연결한 거랑, 이렇게 둘이 연결한 거랑, 이렇게 둘이 연결한 거랑, 이렇게 둘이 연결한 거밖에 없어. 그치? 3루트 3짜리는 제일 긴 녀석.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3루트 3짜리가 4개밖에 없어. 분자에 들어갈 값은 얼마? 3루트 3인 녀석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해가요? 뭐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안 풀렸어? 4. 그러니까 항상 저 전체 대각선은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 위에서 이 점을 골랐으면 아래 건 완전 반대편에 있는 거. 아래 걸 얘를 골라도 안 되고 얘를 골라도 안 되는 거야. 얘 당연히 안 되고. 즉 이렇게밖에 없어. 그럼 얘네 둘 하나, 이쪽 거 하나, 얘랑 저 아래 거 하나, 얘랑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야. 정육면체 긴 대각선 알았죠? 자, 다음. 좀 쉬었다 해볼까요? 좀 쉬었다 해볼게요.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그래도 뒤에 문제가 좀 기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루루. 83번부터 계속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3. 질문에 84번도 있어요? 네. 자, 그림과 같이 A 주머니에는 1, 2, 3, 4, 5, 6이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1, 2, 3이 들어있고 C 주머니에도 1, 2, 3이 들어있답니다. A 주머니는 1부터 6까지, B 주머니는 1, 2, 3, C 주머니는 1, 2, 3. 자, 근데 갑은 A 주머니에서, 갑은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을은 B에서, 병은 C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답니다. 그래서 자, 거기 이제 밑에 세 번째 줄, 이 시행에서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때, 즉 갑이 꺼낸 수가 을이 꺼낸 수보다 클 때, 이렇게 될 때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클 확률. 즉 이렇게 됐을 때 갑이 확률을 구합니다. 자, 그럼 분모에 들어갈 건 갑이 을보다 큰 전체 경우의 수를 써주시면 되죠. 그쵸? 자, 갑이 을보다 크다는 건 병은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래도 병도 카드를 뽑긴 뽑아야 되니까, 자, 갑이 을보다 큰 거 불러볼까? 갑, 을. 자, 갑이 2를 뽑았으면 을은 무조건 몇 뽑아야 돼? 1. 3을 뽑았을 때 을은 4를 뽑았을 때. 근데 이제 4부터 6까지는 전부 다 1, 2, 3 중에 하나 뽑으면 되지. 얘는 순서상의 경우의 수가 하나인 거고, 이건 2개인 거고, 이건 3 곱하기 3인 거야. 그치? 4, 5, 6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갑이 을보다 더 큰 숫자를 뽑는 게 총 몇 개? 12개. 12개에다가 곱하기 3 해주셔야 돼. 곱하기 3은 이때도 병이 뭔가 뽑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병도. 대신 갑이 뭘 뽑든 얜 3가지, 얜 3가지, 얜 3가지니까 각각 3씩 다 곱해지는 거라고. 오케이? 어쨌든 카드는 3명 다 뽑을 건데 내가 관찰을 갑이 을보다 큰 것만 관찰을 하는 것 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 저 개수 1일까? 그렇죠. 개수죠. 그럼 뭐야? 개수가 아니고. 왜 1이에요? 어? 뭐라고? 뭐라고? 1이 뭐예요? 이 1? 아, 이 1? 아, 네. 이 1은 갑의 2가 뽑았을 때 을은 1이 뽑았을 때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갑이 2가 뽑았을 땐 을이 1 뽑는 거 한 가지밖에 없고, 갑이 3이 뽑았을 때는 을은 1, 2를 뽑는 거 두 가지가 있고, 갑이 4, 5, 6 중에 하나를 뽑으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을은 그때 1, 2, 3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갑이 을보다 크니까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보다 큰 거는 총 12개가 있는데 그때도 병은 뽑아야 되니까 병은 어떠한 케이스도 그냥 세 가지씩 있으니까 12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갑이 을보다 큰 전체 경우에 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분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갑, 을, 병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더한 것보다도 커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갑이 2를 뽑은 건 없어. 갑은 3부터 가능해, 이때는. 그럼 을은 을과 병이 합쳐서 몇이면 돼? 1 있지, 그치? 4를 뽑았을 땐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1도 있습니다. 5를 뽑았을 땐 1, 2, 3, 2, 3, 2, 3 안 되나요? 2, 3, 1까지 몇 개? 6개 있어, 그치? 자, 갑이 6을 뽑았을 땐 뭐 빼고 다 되냐면 3, 3 뽑은 거 빼고 다 돼요, 그쵸? 그니까 몇 가지 있냐면 여기에는 8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갑하고 을하고 합쳐서 총 9개의 순서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3, 3 뽑은 것만 빼면 되니까. 성현이 오케이? 즉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게 하나, 3개, 6개, 8개 더한 만큼 있다는 거지. 다 더하면 14, 15, 15, 18? 왜? 14, 15, 18. 그렇잖아? 응. 18개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3, 6이 약분되나? 6이 약분되나? 6. 저 11은 뭐예요? 뭔 12?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아, 오케이. 병은 셋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세 가지. 여기도 셋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2 곱하기 3에서 6가지. 셋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개. 이렇게 해서 더해 36인 거야. 오케이. 이때는 분모에 들어갈 건 병도 뽑긴 뽑을 건데 갑을의 대소관계만 중요하니까 병은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건 36, 18이니까 2분의 1입니다. 100K의 값을 구하세요. 답은 50이겠죠. 자, 다음 2의 84번. 자, 5명의 학생이 영화를 보기 위해 갔대요. 근데 5개 좌석만 남아있대. 늦게 갔나봐. 그치? 앞열에 제일 앉기 싫은데 2줄에. 자, 1열에는 1열에 가구역에 2개, 나구역에 하나. 2열은 나구역에만 2개가 남아있어요. 그쵸? 자, 1열, 2열엔 가구역, 나구역에 여기에 2자리 남아있고요. 여기 1자리 남아있고요. 여기 2자리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치? 자, 이렇게 5자리만 남아있는데 A와 B가 서로 다른 구역을 배정받았을 때, 즉 지금 5명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A, B가 다른 구역일 때 그때 C, D가 같은 구역을 배정받았어요. 오케이? 자, 분모는 그럼 A, B가 다른 구역을 배정받았을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A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A가 가에서 배정받는다고 하면 몇 개? 2개, 그치? 그럼 B는 몇 개? 나에서 배정받아야 되니까 3개. 또는
A가 나에서 배정받으면 3개고 B가 가에서 배정받으면 몇 개? 2개.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다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3명은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되니까 5팩이 아니고 나머지 3명 남았죠. 3, 100.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A와 B가 다른 구역에 배정을 받는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지금 A가 가, B가 나고요. 인 거고, 요 경우의 수는 A가 나, B가 가. 그쵸?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A, B 중에 하나는 앉아있고, 셋 중에 하나는 A, B 중에 또 남은 하나가 앉아있지. 그럼 CD가 이쪽에서 같은 구역일 수는 없어. 그치? 여기 한 자리밖에 안 남았잖아, A, B가. 그럼 CD는 무조건 여기 남은 2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잘 봐. 잘 봐. 그럼 일단, CD가 같은 구역일 확률을 구할 건데, 뭐 중에 얘는 계속 만족하고 있어야 돼. A, B가 다른 구역이면서 CD가 같은 구역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즉 그럼 A, B가 다른 구역인 게 조금 전에 썼던 이거거든. 이면서 얘는 여기서는 나머지 셋을 아무렇게나 배정해 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고 CD를 같은 구역에 배정해야 되지. 그럼 무조건 나 구역에 남은 2자리에 CD가 들어가야지. 그럼 얼마? 2 팩토리얼. 이거 조건에 같은 열도 포함되어 있어요. 같은 구역에 같은 열까지. CD가 같은 구역의 같은 열. 그러면 분자가 완전 달라져요. 왜냐면 CD가 같은 구역 같은 열에 앉으려면 여기밖에 못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AB가 다른 구역이면서 CD가 같은 구역 같은 열에 앉아야지. 그럼 CD 먼저 여기다 배열해요. 얼마? 2, 100. CD를 배열하는 거죠. CD가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치? 그럼 남은 3자리 중에 여기에 A 또는 B 하나 와야지. 경우의 수 몇 개? 2개. 그치? 오케이? 그럼 남은 1명은 여기에 둘 중에 하나 앉아있죠. 얼마? 2. 그 다음 2라는 녀석 하나 남았는데 얘는 어차피 남은 자리에 앉을 거니까 경우의 수가 딱 굳이 쓰자면 한 가지겠습니다. 요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은 A, B가 다른 구역. 같은 구역, 같은 열을 내가 못 읽은. 되셨죠? 이렇게 차근차근 써 나가시면 됩니다. 80. 위에서 먼지가 내려온다? 천천히 같은 게 조금 떨어져요. 그런다고?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떨어져요. 아니 눈앞으로 떨어져서 놀래가지고 막 여기서 뭐가 떨어지지? 다음 85번. 분필을 초록색을 빼고 보라색을 하나를 게시를 해볼까? 자, 85번 봅시다. ABC 세 학생 ABC가 다음 단계에 따라 최종 승자를 정한대. 그래서 세 학생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학생이 1명 뿐이면 그 학생이 최종 승자고, 이긴 학생이 2명이면 단계 3으로. 그럼 이긴 학생 2명일 때 단계 3이 먼저 보냐면 이긴 2명 중 둘 중에 이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가위바위보 룰이 써져 있는 거야. 셋이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이겨야 돼. 우승자 1명을 가려. 그래서 뭐 승부가 안 나와 셋이 비기 있으면 셋이 다시 하는 거고. 이렇게 둘만 이겼으면 나 빼놓고 둘이 해서 둘 중에 이긴 사람은 최종 승자. 뭐 이런 룰이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룰 자체는 한글로 길게 써져 있지만 그 말 자체는 막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때 가위바위보를 2번 한 결과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을 때, 즉 뭔 말이냐면 지금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두 번 가위바위보를 하여 A가 우승하였을 때, 그렇죠? 두 번 하여 A가 우승하였을 때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두 명이 했을 확률.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보를 두 명이 했을 확률.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가위바위보를 두 번 해서 A가 우승하는 게 분모에 들어갈 거야. 확률을 구해도 되고 경우의 수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경우의 수로 푸는 게 편하면 경우의 수로 푸셔도 되고요. 확률로 푸는 게 편하면 이런 문제는 확률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A가 우승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내가 그려볼게. 첫 번째 판 비겨요. 그래서 두 번째 판에 또 세 명이 다 가위바위보를 해. 그 다음 그래서 두 번째 판에 딱 A가 우승하는 거지. A가 우승했다는 말은 A가 혼자 딱 이겼다는 거야. 그치?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판에 A랑 B가 이겼어. 두 명이. 그래서 두 번째 판에 A가 우승한 거죠. 이렇게. 세 번째는 첫 번째 판에 A랑 C가 이기고, 그래서 두 번째 판에 딱 A가 우승한 거예요. 이게 A가, 가위바위보를 딱 두 번 해서 A가 우승할 수 있는 전체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그치?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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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거 세 개가 분모에 들어갈 거야. 그 중에 분자는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두 번 한 거. 봐봐. 얘는 첫 번째 판 비겼으니까 두 번째 판 몇 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세 명이서 하는 거야. 그치? 얘는 첫 번째 판 둘이 이겼으니까 두 번째 판 A, B가 하는 거고, 첫 번째 판 A, C 이겼으니까 두 번째 판 A, C가 하는 거야. 그치? 즉, 얘를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즉,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 그 중에 이 두 경우의 수가 분자에 들어갈 녀석이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경우의 수만 잘 구해볼까요? 자, 첫 번째 판에 모두 다 비교해야 돼. 그럼 셋 다 똑같은 거 내는 거 세 가지. 셋 다 다른 거 내는 게 3팩토리얼이 있습니다. 묵집 봐가지고 셋이 하나씩 나눠 갖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판 비기는 경우의 수야. 그치? 곱하기. 자, 그럼 두 번째 판 A 혼자 이겨야지. 자, 봐봐. 우리 셋이 가위바위보 해. 나 혼자 이겨야 돼. 자, 뭐 내야 돼? 내봐, 빨리. 아이씨, 나 혼자 이겨야 된다고 지금. 뭐. 자, 하나. 이렇게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 성현아, 나를? 그치? A만 우승하는 게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A라는 사람은 정해져 있을 거니까, 누군. 더하기. 첫 번째 판에 A, B가 이겨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A, B가 이겨야 돼. 우리 둘이 A, B야? 내봐, 아무거나 하나. 하나 내봐. 자, 얘가 묵을 냈거든? 그럼 나도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너 뭐 내야 돼? 우리 둘이 이겨야 된다고, 지금? 그치? 선택권이 없어. 그치? 오케이?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나랑 둘이 이기는 건 얘만 하나 내면 다 결정돼. 그치? 왜 난 똑같은 거 따라내고 얘는 져야 되는 걸 낸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판 A, B 두 명 이기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 그치? 그럼 두 번째 판에는 너랑 나랑 둘이 가위바위보 하지. 그래서 뭐 내가 A야, 내가 이기는 거 세 개밖에 없어. 그치? 이해돼? 내가 묵을 냈으면 얘는 자동 결정 C 내야 되는 거니까. 얘 빠를 냈으면 묵을 내야 되는 거야. 세 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람이 C로 바뀌긴 했지만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그럼 똑같이 세지겠지. 그치? 이렇게. 그 다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9 더하기 9가 분자에 들어갈 값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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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3 더하기 3팩은 3명이, 첫 번째 판에 3명이 비겨야 되거든? 셋 다 똑같은 거 내는 거. 그거 3개 있어. 그치? 묵집발을 가지고 3명이 나눠 갖는 게 3팩토리알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다음. 뭐 확률로 풀죠 뭐. 자. 확률이 봐봐. 3명이 모두 비길 확률이 27분의 이만큼이야.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판에 A 혼자 우승해야 되니까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A 혼자 우승해야 돼.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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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첫 번째 판에서 셋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A, B가 이겨야 되니까 27가지 중에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오! 여기가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건데. 그럼 답이 달라져요. 그럼 뭐가 맞는 풀이냐? 확률이 맞는 풀입니다. 왜냐? 경우의 수는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지금 동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얘가 이기는 거 3가지, 셋이 가위바위보에서 2명이 이기는 거 3가지. 이런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이. 오케이? 아, 이거 경우의 수로 풀면 안 되고요. 확률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다시 써볼게. 자, 즉 첫 판 비기는 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27가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그치? 첫 판 비기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총 3 플러스 3 팩토리얼 가지가 있고요. 그쵸? 곱하기 두 번째 판에서 A 혼자 이기려면 역시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27개 분에 A 혼자 이기는 게 딱 3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쵸? 나 혼자 묵내고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첫 판에 A, B 2개가 이기는 게 총 27개 중에 A, B 둘이 이기는 거 아까 3개밖에 없었죠. 그쵸? 그 다음 A, B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이길 확률은 이제 3분의 1입니다. 그쵸? 3분의 1이죠.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길 확률 3분의 1, 얘가 이길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도 3분의 1. 더하기 얘가 27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얘 분모가 이게 계산하면 27분의 1이거든. 그래서 27분의 1이 2번 들어오면 됩니다. 얘네 둘이 분자에 올라가셔야 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계산입니다. 선생님께서 이거 A, B가 이겨가지고 어. A가 이기는 거랑 A, C가 이겨가지고 A가 이기는 거랑 합쳐가지고 그거 첫 번째 판에 A가 먼저 이겼다고 치고 C랑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이 확률을 3분의 2로 풀었는데 이거 왜 그럼 어떻게 계산했다고 이거를? 저거를 이 두 개 합쳐서. 네, 나눠서 그래서 A가 이기는 거 뭐라고 썼어? 그러면 불러봐. A가 이기는 거는 그냥 먼저 이겼다고 가정해서 그냥 계산 안 했는데 27개 중에. 무슨 말이죠? A가 먼저 이겼다고 치고 어. 두 명이 올라가요. A가 먼저 이겼다고 치는데 근데 A가 이길 확률도 계산이 돼야 되지 않나? A가 이길 확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셋이 가위바위보에서 A 혼자 이기고 남은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B가 이겼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셋이 가위바위보에서 2명이 동시에 이겨야 되는 거지 지금. 셋이 가위바위보에서 2명이 동시에 이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88번. 가위바위보는 항상 이렇게 경우의 수 분자에 들어갈 걸 이런 식으로 좀 세주셔야 돼. 알았지? 2명이 이기는 거, 1명만 이기는 거, 2명만 이기는 거 이런 거. 자, 이 배는 어떤 배가 있어요. 이 배에 엔진이 2개가 있어. 축이 2개가 있어. 이렇게 저런 프로펠러가 물 아래쪽에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배 하나에 2대가 달려있는 배 한 대입니다, 지금. 배 한 대가 있는데, 주 엔진이 돌아가는데, 주 엔진이 고장나면 보조 엔진이 작동한대요. 그리고 한 축의 엔진이, 즉, 1축에 있는 주 엔진이 있고, 보조 엔진이 있고, 2축에 있는 주 엔진이 있고, 보조 엔진이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 1축에 있는 얘네 둘 다 고장나면 운행이 안 되는데 한 축에 있는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 운행이 안 되는데 얘네 둘은 고장나도 얘네 둘 다 돌아가니까 운행은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자, 봅시다. A 항구를 출발한 배가 B 항구까지 운행하는데 각 엔진이 고장날 확률은 각각 10%래. 각각 10%. 그리고 독립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고장나든 말든 얘가 고장날 확률은 10%로 일정합니다 라는 거죠. 그때 보조 엔진이 작동되었을 확률. 자, A 항구에서 B 항구까지 운항하였을 때 라는 거니까 운행을 못하게 된 상태가 되지 않은 거야. 그치? 즉, 운항하였을 때. 때 보조 엔진이 작동된 경우. 오케이?
봐봐.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이건 뭐야? 그냥 일축, 운항을 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 써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1축과 2축의 주 엔진이 다 살아있는 거지. 주 엔진 살아있을 땐 보조 엔진은 어차피 돌지 않아요. 그쵸? 주 엔진이 멈춰야 되니까. 그치?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얘는 돌아가는데 얘는 멈췄고 대신에 얘가 돌아가야 돼. 보조 엔진. 이렇게 돼도 운항이 가능한 거죠. 총 4개가 있는데 얘가 고장나고 얘가 돌아가고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지금 이래도 운항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고장나고 얘도 고장났는데 얘는 둘 다 이렇게 돌아가서 운항이 가능한 거. 즉 운항하였을 때는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고장날 확률이 10%니까 정상 작동할 확률이 90%야. 즉 고장이라는 건 고장날 확률은 0.1인 거고 정상 작동할 확률은 0.9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 운항하였을 때 라고 했으니까 자, 0.9 곱하기 0.9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오케이? 자, 얘는 0.9 곱하기 0.1 곱하기 0.9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어차피 가동 안 했으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0.9, 0.1, 0.9. 얘도 0.1, 0.9, 0.9가 돼야 돼요. 마지막 건 0.1, 0.1, 0.9, 0.9가 돼야겠죠. 그쵸? 분해. 분자는 보조 엔진이 작동된 거. 봐봐, 이건 보조 엔진이 작동 안 됐죠? 이거 3개는 보조 엔진이 작동됐어요. 그쵸? 즉, 요거 3개가 분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신 1에서 뺄 거면 1에서 분자에 얘를 집어넣고 빼시면 되겠죠. 이게 보조 엔진이 작동되는 말이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30번 문제 치고는 30번이 2008년도 역시나 그런 30번이 뭐 킬러 문제다 뭐 이런 개념은 따로 없을 때입니다. 자, 2문제 남았네요. 94랑 99번. 오이차. 구사. 자, 주머니 안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6개 공이 있대요.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6개 공이 있고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내서 곱이 짝수일 때, 즉 이 중에 3개를 꺼내. 3개 꺼내라는 말은 그냥 순서는 따로 없다는 얘기야. 그치? 아닌가? 아니네. 아, 차례로 3개 꺼내. 차례로. 이 말은 순서가 졸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곱이 뭐였을 때? 곱이 짝수였을 때 처음 꺼낸 공의 홀수죠. 케이스를 나누자면 그냥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하면 곱해, 3개 다 짝수 나오면 곱해도 짝수죠. 그쵸?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 총 7개가 있어.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게. 그럼 자, 분모엔 저 7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그때 분자는 처음 꺼낸 공의 홀수인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럼 분모에
저 7개를 다 따로따로 구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야. 왜냐면 곱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3번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것만 아니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6p3이야. 6p3. 순서대로 꺼낼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인 거야. 전체 3개를 뽑는 거기에서 뭐라고? 홀수만 빼면 돼. 그치? 홀수가 3팩토리얼. 홀수가 3개밖에 없거든. 처음에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이렇게만 빼면 이 안에 요 7가지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귀찮지만 나머지 3개는 좀 구해 주셔야 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구할 거냐? 나머지 3개도 따로, 이게 3개가 분자에 들어와야 되는데 3개를 따로따로 셀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셀 거거든? 왜냐면 이런 거지. 맨 처음 무조건 뭐 나와야 돼? 홀수 나와야 돼. 경우수 몇 개, 그럼? 3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되겠지. 홀수 중에 하나 나와야 돼. 홀수 하나 나왔지.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둘은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일단 그냥 막 뽑아서 나열해. 근데 그럼 여기는 분명 홀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홀수가 2팩토리얼이거든. 그것만 빼주면 홀수만 들어가 있는 것만 빠진다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물론 선생님 저 그렇게 안 하고 이것 따로 해서 더 할래 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얘는 분모의 곱이 짝수인 거. 즉 셋 다 홀수가 나오는 것만 제외한 모든 경우. 분자는 첫 번째는 홀수가 나오고 그 다음이 2개 모두 홀수인 경우만 제외한 남은 경우. 이렇게 센 거야. 홀수 짝수 홀수가 다 되기 때문에. 덥다. 자, 대망의 마지막 99번. 프로파일러가 사람을 면담한 후 범인을 판단할 확률이에요. 경찰대 기출문제 다음 문제죠. 그렇죠? 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그럼 그 실제로 범인을 알맞게 판단할 확률이 0.99라는 거고. 그럼 범인을 보고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확률도 0.01이 있다는 거야. 그치? 얘가 실제로 범인인데 얘 범인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즉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하는 게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 판단을 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게 0.049. 그럼 범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확률은 0.96이겠지. 됐나요? 자, 그때 봐봐. 자, 그 다음엔 전체 집단이 범인 20명이 있고요. 그 다음 범인이 아닌 사람 80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딱 지목을 해서 한 명을 뽑은 다음에 얘 범인이네 이렇게 판단할 확률을 구하래. 조건 확률 아닌데? 문제가 이거잖아. 1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면담할 때 그 사람이 범인으로 판단될 확률은 그냥 이거예요. 그쵸? 조건 확률 문제가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문제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건. 봐봐. 그럼 일단 범인인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았다고 해봐. 확률이 얼마야? 아니지. 범인인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았어. 1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야. 얼마? 100분의 20이지. 그럼 실제 범인을 뽑았으니까 그 범인을 실제 범인이라고 판단을 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0.99 더하기 100분의 범인이 아닌 사람 8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대신 얘도 범인이라고 판단될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얼마 곱해야 돼? 잘못 판단할 확률 0.04를 곱하셔야 돼. 알았죠?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소수로 고쳐주죠. 0.2고 0.8이니까. 답이 소수로 써져 있습니다. What? 이거? 당연하죠. 그냥 이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면담하였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이 집단에서 한 명을 선택할 확률과 이 집단에서 한 명을 선택할 확률이 지금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능성들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힘들어.
오늘 수업 끝은 아니고 이거 좀. 삐리 많으세요? 뭐?